하루 한 장의 그림으로 간호조무사 완벽 정리. 기초간호학 개요, 양리, 영양, 양리학, 약물의 종류와 특성. 오늘 강의에서는 양리학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약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양리학은 처음 공부하실 때 약 이름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가시험에서는 단순히 약 이름만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엇인지, 어떤 환자에게 주의해야 하는지처럼 실제 간호 상황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시험 포인트와 임상 상황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약은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생명을 유지하거나 위험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물은 에피네프린입니다.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흥분제로 작용하며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사용하는 약물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정답은 바로 에피네프린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생기는 매우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때 에피네프린이 혈압을 올리고 기관지를 확장시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지 천식이라 기관지 경련 완화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에피네프린은 심장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중요합니다. 빈맥, 고혈압, 심전도 변화, 중추신경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시험에서는 에피네프린 사용 시 주의 환자를 묻기도 합니다. 당뇨병, 동맥경화, 기질성 심장질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트로핀입니다. 아트로핀은 부교감신경 차단제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심박동을 느리게 하고 분비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트로핀은 이러한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침이나 기관지 분비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수술 전 처치 시 사용하는 약물은 또는 부교감신경 차단제는 이라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입 마름, 즉 구갈입니다. 또한 오심, 구토, 배뇨장애, 두통, 심계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입이 너무 마릅니다 라고 호소한다면 약물 부작용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리도카인입니다. 리도카인은 국가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로만 기억하시는데 실제로는 부정맥 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국소 마취제이면서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은 이라고 출제될 수 있습니다.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는 졸림, 오심, 구토, 서맥,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여 후에는 맥박과 호흡 상태를 반드시 관찰해야 합니다. 이제 해열 진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두통, 신경통, 류머티스열, 발열 상태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아스피린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장 출혈입니다. 그래서 위궤양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위궤양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해열 진통제는 이라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이때 반드시 아스피린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두통, 치통, 발열, 통증 등에 사용되며 감기약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상용량 범위에서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설피린은 신경통, 요통, 두통 등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무과립성 혈구증입니다. 무과립성 혈구증은 백혈구 감소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감염 위험성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보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입니다. 재채기, 콧물,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가시험 포인트는 졸음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에는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기계 조작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정답은 대부분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피한다입니다. 드라마민은 멀미약으로 유명합니다. 배멀미, 차멀미에 사용됩니다. 또한 임신 초기 구토 증상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베나드릴과 디펜히드라민은 진정작용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는 크게 전신 마취제와 국소 마취제로 나뉩니다. 전신 마취제는 환자의 의식을 없애고 전신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치오펜탈소듐, 케타민, 아산화질소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소 마취제는 의식은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부위만 마취합니다. 리도카인, 프로카인, 벤조카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전신 마취제와 국소 마취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제 항생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성장과 발육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투여해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치료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임의로 항생제를 중단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생제로는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스트랩토마이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치료제입니다. 결핵약은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결핵약을 병용하는 이유를 자주 묻습니다. 정답은 병원균의 내성을 늦추고 약효를 높이며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소니아지드는 말초신경염과 간염이 중요합니다. 리팜피신은 소변색이 붉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환자가 소변이 빨갛게 나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무조건 출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리팜피신의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은 청각장애와 연결됩니다. 즉, 제8뇌신경 장애가 중요한 부작용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핵약은 이라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에탄부톨은 시력 감소와 정록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력장애와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는 크게 인슐린과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나뉩니다. 인슐린은 주사제로 사용됩니다. 시험에서는 인슐린의 투여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경구 투여가 아니라 주사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궁수축제와 자궁이완제도 중요합니다. 옥시토신과 에르고노빈은 자궁수축제입니다. 분만 후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염산레토드린과 황산마그네슘은 자궁이완제입니다. 조산 위험 시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기타 약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산제는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는 약물입니다. 위장 점막과 십이지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산을 중화한다는 표현입니다. 디기탈리스, 특히 디곡신은 국가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디곡신은 강심제로 심장 박동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여 전 맥박 측정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디곡신 투여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이라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답은 맥박 측정입니다. 특히 맥박이 50에서 60회 이하이면 투약을 보류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디곡신은 섬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 후에도 맥박을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모르핀은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모르핀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 포인트는 호흡 억제입니다. 그래서 모르핀 투여 전후에는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모르핀 투여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호흡수가 자주 출제됩니다. 아미노필린은 기관지 평활근 이완제입니다. 천식 발작 시 사용됩니다. 기관지를 확장시켜 호흡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저혈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혈압 관찰이 중요합니다. 페노바비탈은 진정제로 사용됩니다. 디아제팜은 항불안제로 사용되며 수술 전 처치나 경련 시에도 사용됩니다. 젠센 바이올렉은 항진균제입니다. 구내염, 아구창, 농가진, 질염 등에 사용됩니다. 생리식염수의 염분 농도는 0.9%입니다. 이 수치는 국가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기본 수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랄라진입니다. 하이드랄라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고혈압과 신기능 부전에 사용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약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 보았습니다. 양리학은 단순히 약 이름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투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대표 부작용은 무엇인지, 어떤 환자에게 위험한지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특히 중요했던 국가시험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에는 에피네프린, 수술 전 처치에는 아트로핀, 국소 마취제와 부정맥 치료제는 리도카인, 위궤양 환자 금기는 아스피린, 항히스타민제는 졸음과 운전 주의, 항생제는 일정 간격 투여, 디곡신 투여 전에는 맥박 측정, 모르핀 투여 전후에는 호흡수 측정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들은 국가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리영양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과정 함께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리학과 영양은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처럼 국가시험 중심으로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